이번에 읽을 책은 리더의 아침을 여는 책이라는 책이에요. 저자는 김정빈 님이시고, 이 책은 여기서 말하는 리더는 책을 읽는 리더가 아니라 그 성공으로 이끄는 그 리더를 의미하는데요. 짧은 짤막짤막한 이야기를 여러 개를 엮어서 매일 하나씩 말 그대로 아침에 일어났을 때 읽으면 좋을 법한 그런 이야기, 성공에 대한 조언을 해줄 수 있는 이야기를 엮어놓은 책입니다. 그걸 오늘부터 한 장 하나하나씩 읽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제 맨 처음은 시작하는 글, 부제, 지금 당신은 바뀌어야 한다. 그 첫 이야기입니다. 삶은 문제의 연속이다. 문제가 없는 삶은 있을 수 없다. 한 친구가 카네기에게 자기 삶에는 문제가 많다고 투덜거리자 카네기가 말하였다. 내가 문제가 없는 곳을 한 곳 알고 있네. 카네기는 그를 공동묘지로 데리고 갔다. 바로 여길세. 그러자 그의 친구는 화를 내었다. 자넨 지금 나를 놀리는 건가? 여보게. 하고 카네기가 말하였다. 문제가 없는 삶은 없네. 문제는 문제 자체가 아니라 문제를 받아들이는 자네의 태도야. 삶에는 문제가 없을 수 없다. 몸의 문제와 마음의 문제가 있다. 경제 문제가 있는가 하면 가족의 문제가 있다. 물질적인 문제가 있고 영적인 문제가 있으며 인간관계에 문제가 있는가 하면 직장, 사회, 국가, 인류의 문제와 전지구적인 문제도 있다. 이렇듯 삶은 문제에 쌓여 있다. 따라서 산다는 것은 문제의 한복판에 서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섬이 바다에 둘러싸여 있듯이 삶은 문제에 둘러싸여 있는 것이다. 어쩔 수 있는 문제에 역량을 집중하라. 삶이 문제에 쌓여 있을 수밖에 없다고 인정하고 나면 그 다음에 남는 문제는 우리의 역량을 어디에 집중할 것인가 하는 점이다. 삶의 문제 중에는 어찌할 수 있는 것과 어찌할 수 없는 것이 있다. 삶의 문제로 가득 찬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했으면 맨 먼저 내가 노력을 해도 어찌할 수 없는 것과 내가 노력하면 어찌할 수 있는 것을 구별하자. 그런 다음에 전자에 대해서는 시원스레 포기하고 후자에만 전심전력을 기울이기로 하자. 이것이 성공하는 사람들의 첫 번째 지혜이다. 영국 황실의 여객선인 브리테니커호가 칠흑같이 어두운 밤에 항해를 하고 있었다. 그때 안개와 어둠 속에 정체불명의 불빛이 나타나더니 배를 향해 점점 다가오기 시작하였다. 당황한 선장이 스피커를 들고 소리쳤다. 비켜라! 여기는 거룩한 영국 황실의 브리테니커호다. 그러자 불빛은 앞으로 계속 다가왔다. 선장이 다시 외쳤다. 미쳤나? 어서 비켜라! 여기는 영국 황실 소속 여객선인 브리테니카호다. 그런데도 불빛은 점점 더 다가왔기 때문에 선장은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올라 욕을 퍼부었다. 미쳤나? 어서 비키지 못해? 어디서 감히? 마침내 불빛 쪽에서 대답이 흘러나왔다. 미친놈은 바로 너다. 여기는 거룩한 등대이시다. 브리테니카호는 어찌할 수 있는 것이고 등대는 어찌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세상에는 브리테니카호의 선장과 같은 어리석음을 저지르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 예컨대 실패의 원인을 환경 탓으로 돌리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다. 환경은 등대처럼 탓을 해도 바뀌어주지 않는 것이다.
나는 아버지가 가난해서 라던가 나는 키가 작아서 라고 말하는 것 또한 등대보고 비켜달라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이미 글러버린 일을 두고 아쉬워하는 사람도 브리테니커호의 선장이다. 이미 잃어버린 돈을 아까워한들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 이미 죽은 아들을 그리워하며 마음을 괴롭힌다고 해도 아들은 살아 돌아오지 않는다. 그런 경우 우리는 잃어버린 돈을 생각해서라도 지금 열심히 일해야 한다. 죽은 자식을 위해서라도 미래를 향해 씩씩하게 나아가야 한다. 우리가 잃어버린 돈과 우리 가슴에 못을 박고 떠난 아들 또한 진실로 우리에게 그것을 바라고 있을 것이다. 그것이 등대를 피하는 현명한 선장이 가는 지혜로운 길이다. 법칙과 다투지 말라. 현명한 선장이 브리테니커호를 피한다는 것은 어찌할 수 없는 것과 다투지 않는다는 뜻이다. 이때 어찌할 수 없는 것이라고 불린 그것은 법칙의 다른 이름이다. 법칙에는 자연법칙, 혹은 자연과학과 인간법칙 혹은 인문과학이 있다. 그런데 이 두 법칙에 대한 우리의 태도는 각기 다르다. 자연법칙 중에는 관성의 법칙이라는 것이 있는데 우리는 그것과 다투지 않는다. 자동차가 전봇대를 받아 찌그러져도 우리는 관성의 법칙을 원망하지 않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인간 법칙에 대해서는 자연 법칙에 대하여 순응하지 않는다. 우리는 자동차가 전봇대를 받을 때에는 전봇대를 원망하지 않지만 어떤 인간이 우리를 방해하면 그를 원망한다. 맹상군은 한때 식객 3,000명을 거느렸지만 그가 권세를 잃자 식객이 모두 그를 떠나갔다. 그러다가 그가 다시 권세를 잡자 식객들이 몰려오기 시작했는데 그때 맹상군이 풍한에게 말하였다. 내가 저들을 정성스럽게 대했건만 내가 힘을 잃자 저들은 본체만치 하고 떠나가 버렸습니다. 오직 선생만이 나를 도와 왕을 설득하여 나의 지혜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저들은 후원무치한 자들입니다. 나는 저들이 오면 얼굴마다 침을 뱉어줄 것입니다. 풍한이 말에서 내려 맹상군에게 절을 하였다. 맹상군이 답례한 다음 물었다. 선생께서는 왜 저에게 절을 하십니까? 혹시 저들을 대표하여 저에게 사죄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군께서 크게 잘못 생각하시는 것이 있어서 감히 지적하고자 절을 올린 것입니다. 말씀해 보십시오. 군께서는 혹시 세상에는 당연히 그러한 법칙이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제가 배움이 적어 모르고 있으니 가르쳐 주십시오. 군께서는 아침에 시장통으로 가는 사람들을 보셨겠지요. 그들은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도 시장을 향해 벌떼처럼 달려갑니다. 그러나 시장이 파한 다음에는 시장 쪽에는 사람을 찾아보기가 어려운데 바로 이것이 사람들의 당연히 그러한 법칙입니다. 사람들이 아침에 시장을 향해 몰려가는 것은 거기에 그들이 기대할 만한 것이 있기 때문이었고 저녁 때 시장을 쳐다보지 않는 것은 거기에 그들에게 기대할 만한 것이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이익을 추구하는 존재입니다. 군께서는 아직껏 그것을 모르고 계셨습니까? 이 당연한 법칙으로부터 그들이 시장을 향해 나가거나 가지 않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와 동일한 법칙에 의하여 군께서 권세를 가졌을 때 군에게 빈객들이 밀물처럼 몰려왔고 군께서 권세를 잃으시자 빈객들이 썰물처럼 빠져나갔습니다. 이것은 사람의 당연한 법칙으로서 지혜로운 자는 그런 일에 힘을 낭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군께서는 쓸데없이 이 당연한 법칙과 다투고 계십니다. 이것은 현명한 사람이 취할 태도가 아닙니다. 저는 군께서 이 점을 잘 헤아리시어 빈객들을 웃으며 맞으시기를 기대합니다. 맹상군이 풍한에게 절을 한 다음 말하였다. 말씀을 듣고서
말씀을 듣고 나서 제 눈앞이 환해졌습니다. 삼가 선생님의 가르침에 따르겠습니다. 비가 제가 비록 어리석습니다만 그런 극진한 말씀을 듣고 어찌 따르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세상에는 풍한 같은 사람은커녕 맹생군 같은 사람도 드물다. 풍한은 가르쳐주지 않았는데도 스스로 인간 법칙과의 다툼을 피하였다. 맹상군은 지혜로운 자가 알려주자 곧 자기를 고쳤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아무리 알려주어도 인간 법칙과 다투기를 그치지 않는다.